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부에서 서해에서 실종해서 이제 북한에 피격되어서 살해된 이대준 공무원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공무원이 실종됐는데 이제 그걸 한국 정부에서 월북으로 조기 단정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뭐 도박이니 이혼 이런 상황들을 부각시켜서 이제 처음에는 실종됐다고 그날 기사가 나오다가 그날 밤에 한 11시 좀 넘어가니까 월북이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더만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북한에서 발견되어서 배치 중이다다가 북이 결국 AK 소총으로 사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피웠다.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한국에서 월북이라고 조기 단정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월북을 하려고 했다라고 정해놓고 월북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빚에 쫓겼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이런 많은 돈벌이들을 또 가해로 했다. 이제 부인하고 이혼한 상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월북으로 몰아가고 마치 이제 주변의 이 사람들이나 이런 정황이 다들 월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간 거 거기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색도 이제 이미 이 사람이 발견됐는데 북한의 해역에서 계속 수색을 하는 척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감청을 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과 나누는 대화도 듣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감청부대에서 월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총을 쏴서 죽이고 태웠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김정은이가 뭐 미안하니 어쩌니 이제 문서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왜 월북을 그렇게 이제 조기에 단정하려고 했을까? 지난번에 이제 탈북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부분은 그때 이제 아세안과 이 연석회의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거기 김정은이를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 그 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려고 그렇게 했다. 친다면 이 사건은 왜 조기에 월북으로 단정했을까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런 재입국하는 과정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입국이라고 하죠. 그러는 거는 탈북인처럼 입국하는 남한의 분들이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와서 평양 순환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인터뷰 기자회견 하는 거 종종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사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재입국하는데 이 공무원 이분은 엄연하게 거의 90%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이게 북한의 저는 제 생각인데 북한의 전술이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납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 문재인 정권은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이제 6월 달에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결과를 번복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북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문 정권에 왜 필요했을까? 그게 지금 의문인데 왜 굳이 그렇게 월북으로 빨리 조기 단정해서 몰아갔을까요? 이제처럼 자진 월북이 아니고 북한의 납치 사건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북한의 조작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을 다른 사람한테다 씌워서 범죄자를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상 공무원도 북한에서 납치해놓고 이걸 본인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진 월북해서 이 사람은 해상법을 어겼다. 이런 프레임을 써가지고 저기 빠지는 그 북한의 수작이 원래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사람을 어떻게 납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납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납치를 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월북한 게 그 북한 해상 지역에 가다가 지금 뭐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경계선을 넘어서서 북한에서 납치해서 이 사람을 조사하고 죽였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면 배에서 떨어졌다. 배에서 떨어져서 표류를 했다. 표류를. 배 그 난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울렁거리면 난간에 있다가 자세가 부정확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배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진 다음에 표류를 하다가 이제 북한 해역으로 조류가 이제 밀려가니까 그리고 그 밀려갔는데 북한군이 이제 자진해서 그까지 왔다기보다는 좀 끌어왔을 수 있죠. 이제 북한 해역서부터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코로나가 유행할 때니까 이제 지침을 기다리다가 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표류하던 서해 공무원을 북한이 이제 자신의 해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걸 이제 포착해서 끌어다 놓고 처리 방침을 기다리다가 몇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불태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 합리적이지. 배에 와서 이 사람을 뭐 납치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배에서 납치를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자,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구명조끼를 입고 가서 월북에 전거라 했는데 지금 주로 이제 해양 순시선에서 타고 있다가 중국 배나 이런 게 오면 이제 이 고속정을 타고 구명 보트 같은 거를 타고 이 보트가 아니고 고속단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배를 타고 가서 쫓아내는 역할을 할 때는 이제 물이 많이 튀니까 방수복을 입는데 이 방수복을 놔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방에. 그러면 월북을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바다를 헤엄쳐서 몇 시간을 가야 북한의 해역에 닿을 건데 이 방수복을 입어야 이게 이제 9월 당시 말이에요. 9월 22일인데 상당히 바다는 추울 건데. 그렇습니다. 방수복을 입어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북측으로 넘어가려고 작정했으면 방수복을 입고 그 위에 구명조끼 입고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넘어갈 이유도 없지만 일단 그 북한 경계선을 넘어섰는데 북한에서 그러면 법상 우리 예전에 요즘에 지금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탈북 어민 사건하고 지금 비슷한 사례인데 그 탈북 어민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기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 북송됐고 또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분이 북한 경계선을 넘어섰으면 그럼 그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죽일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왜 처참하게 죽이고 화형까지 했는지 그 북한이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게 좀 뭐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절차상 법상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넘어간 분이라 할지라도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넘겨보내든지 통지를 해서 죽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2달 전에 이 개성 출신의 탈북민 한 사람이 강화도에서 이 하수구 같은 거 이용해서 북으로 넘어가가 이 북한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북으로 넘어가서 지금 닷새 동안 개성 지역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북한 황해도 해안으로 해서 개성까지 가가 개성에서 5일간 돌아다니는데도 북이 이거를 탐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북한에서 이 사람 때문에 경계 문제가 지적이 돼가 해안 부대들이 이 처벌을 받고 또 대책을 갖다가 막 서로 반성으로 해서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자, 그런데 또 보도는 안 됐지만은 함경북도에서도 또 이 온성에서 재월북 사건이 또 있었대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건너왔다가 헤엄을 쳐서 또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이 북한에서 좀 있다가 발견된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경계를 썼던 부대 한 개 중대가 통째로 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해안 경계나 압록강, 두만강 경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마음대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근무 태만 이래가지고 10년 이상 노동 교화형 처벌을 받고 가족들까지도 교화소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넘어왔다가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 실패라는 책임을 굉장히 묻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누가 별로 넘어가니까 무조건 이거는 잡아다가 딱 잡아놓고 상부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제 군부 상부에 이런 걸 김정은이한테까지 묻겠습니까? 아유, 그런 소소한 일들은 김정은이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가지고 건강을 염려한다. 예전부터 북한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군부 상청에서 그건 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지침대로 강력 대처해버려. 그럼 그 사람이 넘어왔다가 넘어간 탈북자인지 한국의 공무원인지 뭐 그건
지가 말을 하는데 건지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바다에서 건지지도 않고 장시간 놔뒀다가 붙들어만 놓고 있다가 그냥 군부 지침이 죽여버려 하니까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 일에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도 매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건져가지고 잡아가가 네. 물어보고 신문을 한 다음에 뭐 네. 송사를 하든지 네. 돌려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아예 바다에서 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국경의 차단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와중에 위에서도 그러고 밑에서도 그러고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이 나와서 고대의 부대가 깨지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공무원이가 해상을 넘어갔을 때 우리 당국에서는 이거 몰랐는가요? 그때 모를 리 당국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 실종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예. 몇 시간 만에 그날 밤부터 월북으로 보인다고 하고 또 우리 당국의 그 입장도 최종적으로는 유가족에게 안타깝지만은 월북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왜 월북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알지만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 북한에 잡혀서 처참하게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책임을 지겠다.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는 어떤 통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희한한 거는 북한에서 잡아놨다라고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실종됐을 때부터 몇 시간 뒤부터 월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곧바로 그 배에 관련 수사기관이 다 가지고 네. 이 뒤지고 네. 또 관련자들 동료들을 또 물어서 음. 빚이 많다 1번 빚이 많다 2번 이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들한테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월급도 가압류 당했고 뭐 물건들을 사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일도 했고 인터넷 도박했다고도 발표했고 빚이 3억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권위원회에서 네. 피해자의 빚도 2배 이상 부풀려서 액수를 네. 과장되게 발표했다라고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사고로 실족해서 북한 해역까지 해류로 떠내려갔는데 왜 정부는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실종했다더만 곧바로 월북이라고 단정해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월북을 해서 북한에 갔는데 북한이 받아주지 않고 코로나 등으로 긴장을 해서 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한국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결론은 그렇게 난 거죠.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북한에서 물에 담가놓고 80m 거리에서 이 사람과 북한 쪽이 묻고 다녔다는 게 바다에서 80m.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80m에서 대화가 되겠어요. 바다에서 80m면 상당히 멀잖아요. 말도 안 되는 파도 말이죠. 속이 멀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매우 근거리에서 대화를 했고 우리 뭐 생각대로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이실을 북한이 찾아서 네. 밧줄로 묶어서 이 부유물에 이렇게 의지해 가고 있으니까 그걸 통으로 던져서 밧줄로 묶어가 끌고 간 거예요. 네. 가다가 또 이 실을 분실했대요. 끌고 가다가. 아니 밧줄 못 걷는데 또 분실을 네. 그래서 북한군도 비리비리하니까 그래서 또 2시간 만에 찾았대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니까 북한이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구출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웃기고 있는데 그러면 자국민이 월북한 게 아니고 떠내려갔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자마자 북한군이 끌고 가고 있었다면 어쨌든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 그 그렇죠. 사람 월북이 예.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강제 구출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구출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감청을 통해서 월북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 그렇게 됐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북한의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참 의장이 이야기를 했고 뭐 시신이나 태워라 이런 말은 없었다고 또 말도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그쪽으로 떠내려갔냐 하니까 동력이 없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 없는 조류라고 하며 자진해서 그쪽으로 갔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고 있는 거를 북한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북한도 우리를 감청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한국에 공무원이 한 명 없어졌다. 네. 한국이 찾고 있다니까 북한도 경계를 강화해서 그렇죠. 예. 하나 떠내려올지 모르니까 찾아라 하다가 찾았어요. 네. 찾으니까 이제 그 NLL에서 네.
북한 이쪽으로 끌고 가려니까 한 20-30km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놓쳤으니까 또 찾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왜 그러면 한국은 조기 월북으로 단정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북한한테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 했을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사람의 월북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데 제일 좋고, 또 북한한테 그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가 북한이 안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의 뭐 긴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공식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군이 포착해서 데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계를 했다 칩시다. 네. 한국에. 네네네. 그러면 군이 뭐 그 사람을 구출하는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기껏 하는 게 북한에 돌려보내라고 말을 하는 정도인데, 그럼 북한이 돌려보내지 않고 죽였다면 군이 무기력하게 북한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과 문 정권이 잘 통하는 것처럼 했는데 북한에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것까지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될 거니 아예 북한이 돌려보내든 말든 월북으로 단정해버려서 구할 가치가 없도록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이 뭐 이제 빚 짓던 뭐 이혼하던 그걸 떠나서 가정 환경을 떠나서 이분이 지금 표류에서 바다에서 일단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람이 월북했는지 자진 월북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고 단정짓고 월북자라고 말하는지 나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북한 표류 지역에 갔다, 벌써 공무원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 당국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디를 갔는지 왜 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없이 북한에서 피살될 때까지 그 며칠 걸렸는데 그때까지 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때하고 유사점이 하나 딱 있어요. 예. 어부들 강제 북송, 예. 탈북 어부. 예. 그때 뭐 때문이었죠? 왜 강제 북송을 그렇게 급하게 막 서둘러서 했죠? 김정은이가 부산을 맞습니다. 닭방 아시안 때문에. 게임에. 예. 자, 이때도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비슷하죠. 22일 날 오후에 사라졌다고 이제 나왔는데 23일 날 새벽에 1시 반에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예. 당시 코로나 때문에 유엔 총회에 화상 연설을 했어요. 헝가리가. 예.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해졌는데, 그러니까 마침 23일 날 새벽 1시 반에 문이 한국에 앉아서 화상으로, 이제 미국 뉴욕에는 낮이니까 네. 연설을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네. 그런데 공무원 하나가 지금 실종이 됐어. 그러면 공무원이 실종돼 있는데 북한한테 뭐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이런 화상 연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연설에 방해가 되니까 분위기 조성에 네. 월북으로 막 조기에 단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설에서 문이 뭐라 했는가?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를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것이 종전선언이다. 그래서 6.25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결국은 공무원이 22일 날 오후에 네. 사라져서 문이 23일 날 새벽 1시 반에 연설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네. 이러니까 북한이 이 공무원을 이제 사살한 부분을 덮어버리다. 이게 이상문 실종된 정확한 시간이 22일 날 오후 9시 40분이에요. 자, 그 9시 40분에 이제 실종이 되었다 하면 23일 날 이제 새벽 1시 30분에 연설이 있어. 근데 내가 이 기사를 한 11시 반쯤에 보니까 네. 처음에 한 10시 반쯤인가 실종이라고 나오다가 11시 반쯤에 이제 월북했을 듯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유엔 화상 연설에 이 이대진 공무원의 실종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이제 월북이라고 그렇게 조기 단정해버린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 월북자가 아닌 이 해상 공무원 사건하고 탈북 어민 사건이 유사하게 문재인 정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뭘 해볼라 할 때, 네네네. 뭐 갑자기 탈북, 네. 어부, 사건을 터뜨리고. 어부가 나와버리고. 예.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유엔에 연설을 하려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하나 실종이 돼버려서 이제 그래서 강제 월북시키고 또 월북 사건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끌라고 했다.
이렇게. 원래 북한의 조작은 이렇습니다. 이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묘하게 만든 원인은 북한 체제인데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어떤 사건에 뒤집어 씌워서 그 사건을 유도하는 예. 북한의 체제가 원래 그렇게 유도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도되어진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관련 쇼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재수없게 공무원이 한 명 사라져서 북하고 관계에서 무리가 빚어질 것 같으니까 조기에 월북으로 단정해서 몰아가고 월북이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빚도 과장하고 뭐 이혼 사실이나 이런 네, 걸 그렇습니다. 부각시켰다. 터무니없는 일. 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